안녕하세요. 라이언킨즈의 연은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연말연시 가족과 연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광화문에 나가 나라를 걱정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청와대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이 나라를 바로잡으려 애쓰시는 모습 또한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생지옥 같은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아세안 회의에 초대하려 친서를 전달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당일 한국에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두 사람을 확인도 되지 않은 살인사건 빌미로 6일 만에 북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친서를 보낸 날이 북한 주민들을 북송한 날이기도 한데요. 북한은 헌법상 우리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의 주적, 북괴로부터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 발로 목숨을 걸고 찾아온 북한 주민들을 무슨 자격으로 쫓아낸단 말입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김정은 위원장님이 어려우시면 특사라도 보내달라고요? 정말 국가 망신이고 이런 친서를 북한이 엄청난 국가 간의 결렬을 범하면서까지 공개하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북한에 대해 유감 표명도 아니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김정은과의 외교는 외교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 시간부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이적 행위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발합니다. 문재인을 옹호하시는 분들 잘 보십시오. 헌법을 무시하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대통하고 그들을 대변하는 이 정권 아직도 옹호하시렵니까? 이는 명백한 탄핵감이고 탄핵을 넘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좌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님 말고와 내로남불,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유감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니 잠시 이분이 정신을 차렸나라고 착각을 하는 찰나에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결국 핵심 내용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범법자 조국이라도 써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혹만으로는 장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죠. 보이십니까? 의혹을 깨끗이 검증하고 임명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라는 또다시 감수성 충만한 카드를 방패 삼아 범죄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국민의 저항에 부딪혀 조국이 스스로 물러나고 말았지만 정말 아연실색할 만한 처사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유재수.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그동안 정말 재수가 엄청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태호라는 청와대 감찰관의 내부 고발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리를 옮겨가며 호요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윤석열 검찰이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건은 영영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유재수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좌빨 종북주의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위태한 상황인데 오직 검찰만이 그들의 길목을 틀어막고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일본과의 마찰에 대해 이순신 장군을 운운하며 마치 자신이 이순신 장군이라도 된 양 너스레를 떨었는데 사실 선조의 그 못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주변에 종북 좌파에 둘러싸여 중국에 사대를 하고 신남방 정책이니 하면서 북한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나 안보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오직 본인들의 권력과 이권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백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검찰이야말로 풍전등화에 이 나라를 구할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분위기로 보나 행적으로 보면 강직하고 정의롭던 당시 영의정 유성룡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사극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가 끝나고 자칫 박헌영과 김일성의 농간에 공산화될 뻔했던 이 나라를 이승만 국부께서 구하셨고 6.25 이후 폐허가 되어 복구에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호언했던 메가다 정군의 우려는 이 나라를 또다시 박정희라는 희대의 영웅이 나타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이 되는 올해 문재인과 그 종북 세력들로 인해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나라에 또다시 윤석열이라는 영웅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 좌우를 불문하고 이 엄동설안의 청와대 앞에 누워 단식으로 문재인에게 경고하고 있는 저 황교안 대표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역시나 좌파의 가벼운 혓바닥들은 이를 두고 민생을 팽개치는 민폐이며 정치 초보의 쇼라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북한 사람들과 공감하는 부분이 생겼는데요. 이 문재인 정부는 정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짓을 하고 솥불에 계란 쌓을 궁리만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더 이상 더할 말도 뺄 말도 없이 너무나도 촌절살인의 워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 같은 아줌마도 이것이 아니다라고 느낄 만큼 이 정부가 민생을 파탄을 내고 외교 또한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국민들을 분열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같은 민족인 북한을 옹호하고 일제식민지를 통해 우리 민족을 유린했던 일본에 맞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중국과의 밀약이었으며 지난 남북 정상 간의 비밀 회담 내용이었을 거란 의심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개인적인 추론으로는 이것은 절대 문재인이란 사람이 갑자기 애국자의 행세를 하면서 반일과 민족을 외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압박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면했지만 이 문재인 정권은 결국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고야 말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좌파우파 여러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디 각성하시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말처럼 사직생의 각오로 이 문재인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혼신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